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지금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호황이라고 막 축포를 터뜨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거든요. 자, 이 역설의 한가운데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6557. 이게 뭐냐면 2026년 4월 23일 한국 증시가 기록했던 숫자입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한때 도달했던 그야말로 꿈의 지수라고 빌렸죠. 근데 이게 그냥 높은 숫자, 그 이상이었어요. 맞습니다. 바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기 힘든 상승세를 이끈 주역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 경제의 가장 강력한 엔진, 바로 반도체 산업이었죠. 말 그대로 압도적인 기술력 하나가 시장 전체를 하늘 위로 쏘아 올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에만 영업이익 37조 원, 영업이익률이 무려 71.5%라는 글자 그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이건 뭐 시장이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경이로운 숫자였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주 기묘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바로 그날 시장은 결국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어요. 아니 이렇게 강력한 엔진이 굉음을 내면서 질주하는데 왜 갑자기 모두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보죠. 이 화려한 숫자들 빛, 그 수면 아래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 속사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지금의 모순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모두가 환호하던 것들이죠. 기록적인 반도체 수출, 강력한 기업 실적.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바로 같은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놓은 아주 냉정한 경고입니다. 경제의 하방 위험,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고 정적 시장의 온기를 느껴야 할 소비자나 기업들의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KDI가 콕 집어서 지적한 위험 요인들은 하나같이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중동 분쟁,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 유가, 또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이게 다 뭐냐면 지금 한국 경제라는 자동차의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여러 개 동시에 켜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라는 초강력 엔진 하나만 믿고 엑셀을 밟기에는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길 자체가 너무나 험난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런 개별적인 위험 신호들을 넘어서서 이 모든 불안감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더 거대한 판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바로 세계 질서 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이라는 절대 강자가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유지되던 비교적 안정적인 세계 질서를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 질서의 기반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정인 교수의 이 진단은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세계의 규칙을 만들고 지키던 질서 창조자였던 미국이 이제는 오히려 그 질서를 흔드는 가장 예측하기 힘든 질서 파괴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뭘까요? 명확합니다. 더 이상 낡은 지도에 의존해서 항해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굳건하다고 믿었던 동맹관계는 시험대에 올랐고 이제 모든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닷 없이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준비를 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특히 한국에게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부터는 한국이 이 도전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려고 하는지 그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미래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하죠. 바로 다가올 미래에 규칙을 먼저 설계하고 선점해버리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도로 위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자율주행차 기술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그냥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짜인 장기 전략인 거죠. 이미 2020년부터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2027년 본격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는 기술이 현실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하고 또 민감한 문제, 바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이 태스크포스가 풀어야 할 숙제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첫째,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운전자, 자동차 제조사, 아니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 누구의 몫으로 할 것인가? 둘째, 피해자는 어떻게 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 기술은 계속 발전할 텐데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외면하는 대신 그 미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관리하려는 아주 능동적인 의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이 복잡한 퍼즐의 큰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핵심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엔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라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죠. 둘째, 역풍. 하지만 동시에 이 엔진의 힘을 약화시키는 불안정한 세계 질서라는 거센 맞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략. 낡은 항해술에만 의존하는 대신에 자율주행차 사례처럼 다가올 파도를 예측하고 새로운 규칙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선택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기술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파도와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충돌하는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경랑 속에서 한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고 다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